유럽 내 손흥민 의상 미쳤다. 유로파리그 추첨식 전광판 단독 홍보. 8개 팀 대진 분석. 최근 유로파리그 일정이 나온 이후 공개된 우승 배당에서 토트넘이 가장 높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를 주관하는 축구단체인 우에파는 지난 30일 한국 시간 2024에서 25시즌 우에파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식을 진행해 각 팀들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일정을 확정지었다.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PL에서 에스턴 빌라와 4위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5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한 토트넘의 일정도 정해졌다. 토트넘은 AS 로마, 이탈리아,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갈라타사라이, 튀르키예 등 각국의 명문 구단들과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호펜하임, 독일 등을 상대하게 됐다. 유로파리그도 상위 대회인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와 마찬가지로 진행 방식이 바뀌었다. 유로파리그 참가권을 얻은 유럽 각지의 36개 팀을 우에파 개수에 따라 9팀씩 4개의 포트로 나눠 배치하고 각 팀마다 8경기,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치르게 한다. 이후 승점에 따라 상위 8개 팀은 16강 토너먼트로 직행, 9위부터 24위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16강에 오를 8개의 팀을 가린다. 9위부터 16위가 17위부터 25위 팀과 대결하는 방식이다. 같은 리그 소속 팀들과는 만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3위를 차지한 팀이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2위 팀들과 16강행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것과 달리 이번 시즌부터는 16강 진출팀을 유로파리그 내에서만 정한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모두 16강에 오르지 못한 팀들은 모두 가차없이 대회 탈락이다. 유로파리그에 참가한 팀들 중 우에파 개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일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독일, 아약스, 네덜란드, FC 포르투, 포르투갈 등과 포트 1에 섞였다. 토트넘은 일본 포트에 속한 팀들 중 로마와 레인저스를 만나게 됐고 이번 포트에서는 알크마르, 네덜란드와 페렌츠바롯이 헝가리와 매치됐다. 3번 포트에서는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젠과 갈라타사라이가, 4번 포트에서는 엘프스보리, 스웨덴과 호펜하임이 토트넘과 경기를 치른다. 가장 까다로운 상대인 로마를 홈으로 불러들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또 다른 복병인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는 원정이라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약간의 걱정이다. 두 팀 외에는 전력 면에서 토트넘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물론 16강으로 직행하려면 방심은 금물이다. 국내 팬들의 관심사는 1년 만에 우에파 주관대회로 돌아온 토트넘과 손흥민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2년차를 맞은 토트넘이 우승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더한다. 실제 토트넘은 이번 유로파리그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웬만하면 허튼 예상을 하지 않는 도박사들이 매긴 배당률이 이를 증명한다. 비느 등 베팅 업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같은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구단들 중 가장 높은 배당 6.00을 받았다. 로마 10.00, 레알 소시에다드 12.00, 아틀레틱 클루브 13.00, 프랑크푸르트 15.00 등이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뒤를 따르고 있다.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팀들 중 대다수가 챔피언스리그 출전팀들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지는 데다. 대회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죽음의 조에서 탈락한 팀들이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경우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지는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전력 면에서는 챔피언스리그 팀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조 편성만 무난하게 나온다면 16강 진출을 노리는 게 절대 무리는 아닌 팀들이다.
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유력 우승 후보로 평가되는 이유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당당하게 토트넘 레전드가 됐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지만 정작 본인은 토트넘에서 5승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팀의 레전드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5승을 차지해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에 우승이 적힌다면 손흥민도 당당하게 자신이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손흥민은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전설적인 선수로 남고 싶다 라며 10년 동안 한 팀에 있었다는 건 훌륭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팀에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 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토트넘 레전드로 불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손흥민은 난 여전히 내가 이 팀의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레전드로 불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난 트로피를 얻기 위해 토트넘에 합류했다. 올해는 특별한 시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2022에서 23시즌까지 함께했던 해리 케인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개인 능력에 비해 초라한 팀 커리어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선수 중 하나다. 함부르크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뛸 때는 물론이고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없는 손흥민이다. 그나마 2010년대 토트넘의 황금기였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둔 적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는 트로피는 고사하고 우승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커리어 황혼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손흥민이 우승에 더욱 목말라 있을 이유다. 유로파리그 우승은 이번 시즌을 토트넘의 특별한 시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번 시즌 리그는 물론 다수의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토트넘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정말 우승을 원한다면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2. 손흥민 절친. 아직도 팀을 못 구했다. 무려 2년 동안 0경기 출전 오른쪽 화살표. 프랑스 구단이 손 내밀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31일 한국 시간 전 토트넘 미드필더 델레 알리가 이적 마감일에 충격적인 이적설에 휩싸였다 라고 보도했다. 델레 알리는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에릭센, 손흥민, 케인과 함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적 후 첫 새 시즌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활약으로 넥스트 램파드 소리를 듣기도 하는 등 그가 토트넘과 잉글랜드의 미래가 될 것임을 아무도 의심치 않았다. 알리는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2시즌 연속 PFA 올해의 영스타상을 수상하고 첫 2시즌 동안 총 32골까지 넣었지만 그는 결국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 알리는 토트넘에서 큰 족적을 남긴 후 말년에 끝없이 추락했고 2022년 1월 에버튼과 계약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부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또 다른 팀을 알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2월 베식타스 소속으로 안탈리아 스포르와의 0에서 0 무승부 경기에서 45분간 출전한 이후 알리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알리는 지난달 사타구니 수술을 받는 등 계속해서 부상을 입었다. 알리의 부상 공백은 매우 길어졌었다. 결국 알리는 지난 시즌에도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알리는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션 다이치 감독이 알리에게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에버튼은 훈련기지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프랑스 매체 라부아데 도그에 따르면 알리에게 커리어의 생명줄이 될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 릴이 알리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 알리가 릴에 합류한다면 2년 만에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새 시즌을 앞두고 다이치 감독은 그는 아직 경기에 뛸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아직 경기에 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튼에서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경기를 뛸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션 다이치는 또한 알리가 클럽 복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비공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기자회견 전 에버턴의 감독은 알리를 오랜만에 다시 주전으로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치는 그가 오랫동안 경기와 같은 실제 축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 게임 프로그램도 있다. 몸을 만들고 1군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게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오래 쉬고 나면 몸을 만들고 진정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서너 경기가 걸릴 수도 있다. 프리시즌이 연장된 셈이다. 라고 덧붙였다.